당신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 단지 운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이 생각은 앞으로 몇 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짜로 바꾼 것은 복권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어떤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떤 힘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잠깐 느꼈던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지속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첨된 복권을 보았습니다. 숫자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이 무언가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과정의 끝이었습니다. 복권은 단지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굳어졌던 무언가의 물리적 반영이었죠. 당신은 그 순간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며칠, 어쩌면 몇 주 전에 조용히 심어졌던 씨앗을 거둔 것뿐입니다. 어떤 순간 당신은 다른 상태에 닿았습니다. 오늘날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그 상태에서는 이미 평범한 일이었죠. 당신은 풍요로움이 먼 꿈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되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오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망상 속에서 짧은 시각화 중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모른 채로 가장 강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응답했습니다. 그 승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 감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라는 느낌을, 혹시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속삭임을, 이건 내 것이야 라는 확신을, 바로 거기였습니다. 추첨의 순간도 인생의 룰렛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단지 당신이 보낸 진동을 따른 것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진짜 원인은 복권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사건, 사람들, 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의 반영입니다.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절대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운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몇 초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선언한 것입니다. 인생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반영은 당신이 가장 자주 유지하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충실한 응답입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율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결과 속에 있습니다. 운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결과였습니다. 복권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진짜 질문은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상태를 선택할 때 또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지식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모든 현실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동에서. 당신은 우주의 법칙을 과학자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자처럼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은 내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밖에요. 열쇠는 당신이 머무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란 단순한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의 결합입니다.
상상력이 감정을 만나고 둘이 하나 되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진동 현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바로 상태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껴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 몸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미소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죠. 이건 단순한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초기 단계입니다. 당신은 어떤 증거도 없던 시점에 이미 승리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일을 빠르게 끌어당긴 이유입니다. 당신은 갖고 싶다는 주파수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주파수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처럼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눈을 감고 복권을 들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혹은 누군가가 말하는 걸 상상했을지도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과의 진동 정렬입니다. 우주는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상태는 현실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실은 끝에서부터 사는 사람에게 맞춰지도록 달려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내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 상태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칙은 운이나 우연과 달리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인 것의 직접적인 현실화였던 것입니다. 이 법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정의 법칙.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감정과 지속성을 가지고 의식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인 모든 것은 물리적 세계의 현실로 드러난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자신을 풍요롭게 느낍니다. 인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완벽한 관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당신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느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보장도 없이 승리의 상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외부 현실은 당신이 내부에서 받아들인 상태를 충실히 따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진실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뀝니다. 가정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내면의 위치 설정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평화와 확신, 태도를 지닌 차에 걷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 위에 있더라도요. 당신이 가정하면 우주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울이지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 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반복하고 확장하고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의식의 작용이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계속 당신에게 닿길 원한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법칙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이룬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상을 타고 목표를 달성하고 풍요로운 순간을 경험했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답은 그들이 선택한 지속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을 끌어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몇 초 동안 풍요의 상태에 접속해서 강력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나타난 후 다시 두려움, 의심, 과거의 결핍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현실은 새로운 내면의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꽉 쥐고 있으려 하죠. 하지만 두려움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풍요의 상태가 아니라 결핍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직 통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이미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내부를 따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진동에 맞는 현실이 곧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단지 반응일 뿐입니다. 물리적인 부를 유지하는 것보다 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의 근원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당신 존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속해서 선택하는 진동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상금을 타거나 갑작스러운 풍요를 경험한 뒤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잠시 동안 그 상태에 닿았을 뿐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통합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현실은 실제로 창조되었지만 내면의 정체성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지금 이룬 것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배로 늘리고 싶다면 단순한 테크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동안에는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익숙했던 곳,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편안했던 과거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그 수준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따라오고 유지됩니다. 당신은 창조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창조한 당신 자신으로 계속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정렬됩니다.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풍요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감이 치솟는 순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현실을 유지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아무것도 외부에서 그것을 정당화해주지 않아도 그 상태 안에 머물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의심이 속삭이며 결핍의 에너지가 다시 새으며들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전의 나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가 창조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감정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로, 충만함의 감정으로, 확신의 감정 톤으로, 이건 내 것이야, 자연스러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 감정으로.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도구, 루틴 내 반복입니다. 하루 중 특정한 순간을 정해서 의식적으로 원하는 상태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이 좋습니다. 몇 분간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을 시각화하며 느껴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안도감, 감사함,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몸의 느낌을, 이미 그 사람이 된 당신의 감정을. 이 연습을 자주 할수록 그 상태는 더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결국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도구, 언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상태를 형성합니다. 자신, 돈,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그 모든 말이 당신 내면의 활성화된 상태를 강화합니다. 의심의 언어를 확신의 선언으로 바꾸세요. 잘 되면 좋겠다. 대신 이건 이미 내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살고 있어. 되길 바란다. 대신 이건 작동해. 왜냐하면 내가 작동하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 도구, 몸 자세, 호흡, 존재감. 수축되고 긴장되고 조급한 몸은 두려움에 동조된 상태입니다.
반면 이완되고 개방적이며 자신감 있는 몸은 풍요의 주파수를 발산하고 수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차분히 호흡하는 연습을 하세요. 조용한 권위로 공간을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상태를 매 순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줄 아는 것, 다시 중심을 잡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그 복귀는 점점 더 빠르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오래 그 상태 안에 머무르게 되고 잠시 벗어나더라도 쉽게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당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연습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확신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확신을 담아 써보세요. 당신의 선언입니다. 진짜 힘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운이나 환경,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 인생의 어떤 영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올바른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은 반응한다. 내가 확신 속에서 살면 외부는 반드시 따라온다. 당신은 이미 한번 그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리고 길을 알게 된 지금 계속 나아갈지 말지는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삶의 다른 영역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냐하면 결핍에서 창조하는 것과 정렬 아리나멘토에서 창조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의 창조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인정을 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믿고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현실을 쫓습니다. 이런 창조는 지치고 불안정하며 좌절감을 남깁니다. 반면 정렬에서의 창조는 표현입니다. 넘쳐 흐름입니다. 이미 내가 완전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조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확장에 자신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은 가볍고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현실화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사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낸 것, 세상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진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중심이라는 자각,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지식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 지금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한 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 이제 당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만 읽거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이걸 단지 돈에만 한정할 건가요? 아니면 이 의식의 힘을 당신의 관계에, 건강에, 당신의 사명에, 평화에까지 확장시킬 것인가요? 왜냐하면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정도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속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은 길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단지 끝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당신 안에 살아있게 유지하면 외부 현실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부터의 당신의 삶은 의식적인 창조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쫓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어디에 힘이 있는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힘이 당신의 권리라는 것을. 이건 운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재능도 아닙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지금 당신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저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느끼고, 계속해서 창조하세요. 이것이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다가올 모든 것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당신은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세요. 당신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응합니다. 말로 표현한 바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유지하는 상태,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입고 있는 정체성,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창조자임을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나는 어떤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다시 자리 잡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흡하고 눈을 감고 끝으로 돌아가고 감정으로 돌아가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상태로, 나는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물리적 현실은 이미 정의되었고 지금은 단지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수준으로. 이 힘은 조용하지만 절대적입니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실천하면 됩니다. 살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그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염되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껴지는 평온함, 말할 필요 없이 공간을 바꾸는 힘. 그러니 이제부터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본 사람, 이미 이해한 사람, 이미 그 힘을 작동시킨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당신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풍요는 더 이상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직관은 더 정교해지고 우연은 더 자주 일어나며 문은 스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두드리는 대신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당신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창조하는 삶, 싸우는 삶이 아니라 정렬된 삶,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을 집으로 부른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로, 창조자라는 진짜 정체성으로. 그러니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다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단지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자신의 힘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에서부터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끝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창조자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품기로 선택한 진실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에서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보기도 전에 신뢰하는 것이고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며 세상이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앞서지 않습니다. 세상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결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반응합니다. 언제나 이건 단순히 멋진 개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실천입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다시 당신을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예전의 나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진짜 마스터가 만들어집니다. 반응하는 대신 기억해내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끝으로 돌아가기, 이미 내 것인 상태로 돌아가기, 증명할 필요 없는 진동으로 돌아가기,
왜냐하면 이미 그렇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의식의 가장 깊고 신성한 자리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퍼뜨리세요. 이 기억을 나누세요. 어딘가에는 지금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포기하려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오늘 나누는 이 말이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기억시키세요. 당신은 세상을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은 스스로 정렬됩니다. 당신은 실행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다음 선택은 끝에서부터 만들어지기를, 불안이 아닌 존재감에서, 조급함이 아닌 목적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품기로 결정한 그 확신의 단순한 반영일 뿐이기를.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